2019년 가을, 독일 베를린의 한 대학 강의실. 머리가 희끗한 하인츠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 앞에서 그가 던진 한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는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 학자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한글이라고요? 동양의 그 작은 나라에서? 하지만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년 전 한 명의 왕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1440년 어느 가을날, 경복궁 근정전에서 세종대왕은 심각한 표정으로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민정 보고서를 보니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연들이 대부분 구전으로만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 800만 명 중 글을 아는 사람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5%는 문맹이었죠. 농민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고 장사꾼들은 장부를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방 관리들 중에도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선에서 쓰던 한자가 중국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위해 만들어진 글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치 서양 사람이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를 먹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늘을 한자로 쓰려면 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왜 하늘인지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죠. 세종은 지방 순찰을 나갔다가 한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농민은 아들이 전쟁에 나간 지 3년이 되었는데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을 몰라서 편지를 쓸 수도 받을 수도 없었거든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 문서를 쓸 줄 몰라서 그대로 옥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글을 알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세종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백성의 90% 이상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라가 문명국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선언문에 세종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1441년 봄, 세종대왕은 43세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지만 당시로서는 이미 중년을 넘긴 나이였죠. 더욱이 20년 넘게 왕의 자리에서 혹독한 업무를 해온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당뇨 증세와 안질환이 있었고 특히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촛불로 책을 읽는 일이 많아서 눈이 더욱 상한 것이었죠. 신하들은 모두 휴식을 권했습니다. 전하,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나라 일은 신하들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오히려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전하, 지금 몸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그런 큰일은 몸이 회복된 후에 하시지요. 그러나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 나이가 40이 넘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일이다. 세종은 직접 음성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놓고 자신의 입모양을 관찰하며 소리가 나는 원리를 분석했죠. 기역 소리를 낼 때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 소리를 낼 때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 소리를 낼 때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음성학 이론이 없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연구해서 원리를 찾아내야 했던 것이죠. 그는 신미대사를 불러 산스크리트 문자도 연구했고
명나라에서 온 학자들과도 교류하며 다양한 문자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궁중 의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세종이 밤늦도록 연구에 매진하는 바람에 몸이 더욱 쇠약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시력도 점점 나빠져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일 지경이었죠. 전하, 정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종의 답변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멈춘다면 우리 백성은 언제까지 벙어리로 살아야 하겠는가? 내 몸 하나 상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글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큰 불행이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백성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 복잡한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드디어 1443년 12월 28개 글자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이 46세 되던 해였죠.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444년 가을, 경복궁 사정전에 찬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대왕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최만리를 필두로 한 신하들이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전하, 한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성인이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화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최만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죠.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고 한자는 곧 문명의 상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신석조가 거들었습니다. 전하, 이런 글자는 이웃나라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선이 오랑캐 나라로 여겨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만리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이런 쉬운 글자를 만들면 천한 백성들까지 글을 알게 됩니다. 이는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양반층에게 한자 지식은 권력의 원천이자 특권이었거든요. 20년, 30년을 공부해야 겨우 읽을 수 있는 한자를 안다는 것은 지배층임을 증명하는 자격증과 같았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생긴다면 이들의 독점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세종대왕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의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 백성의 90% 이상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그는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한자가 성인의 글자라고 하지만 그 성인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쓰기 편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 우리도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집현전 학자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자를 더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해왔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 백성 대부분은 문맹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때 세종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궁중의 어린 상궁을 불러서 직접 한글을 가르쳐 보인 것입니다.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과 반나절 만에 그 상궁은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들고자 한 글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죠. 결국 세종은 왕의 권한으로 강행했습니다. 내 백성이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하게 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그날 밤 세종은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뜻을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1446년 9월 상순,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원리까지 명확히 설명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가 또 있을까요? 창제자가 직접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상세히 설명한 매뉴얼을 남긴 문자 말입니다.
알파벳의 어가 왜 그런 모양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자의 이 왜 사람을 뜻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역사적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글만은 다릅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설계도면을 남겨놓았거든요. 자음은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었다. 세종의 이 설명은 현재 음성학의 조음음성학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을 본뜬 것이죠. 15세기에 이미 20세기 언어학자들이 겨우 발견한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음의 창제 원리입니다. 세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둥글어서 점으로 나타내고 땅은 평평해서 가로선으로 나타내며 사람은 바로 서 있어서 세로선이으로 나타낸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보십시오. 땅을 뜻하는 의 위에 하늘을 뜻하는 을 올리면 오가 됩니다. 사람을 뜻하는 이 오른쪽에 하늘을 뜻하는 을 놓으면 아가 되죠. 땅을 뜻하는 의 아래에 하늘을 뜻하는 을 놓으면 우가 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는 원리가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동양 철학의 정수였습니다. 천지인 사상을 글자에 담아낸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우주를 만든다는 동양 사상의 핵심을 문자로 구현한 것입니다. 자음의 체계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종은 같은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소리들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술 소리인 비읍에서 시작해서 숨을 더 세게 내뿜으면 피읍가 되고 목청을 더 긴장시키면 빠가 되는 식이죠. 혀끝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에서 티읕, 로 목소리도 기역에서 키읔, 꾸로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핵심인 자질 이론을 완벽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소리의 강약과 발음 위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죠.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이미 20세기 언어학자들이 겨우 이해한 음성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존 맨 교수는 더욱 극찬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이 만든 문자 중 가장 지적이고 체계적인 발명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 하인츠 교수는 세종대왕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15세기에 정립한 음성학 이론은 서구에서는 19세기에 와서야 재발견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MIT에서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한글 입력 시스템을 다른 언어에 응용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요. IBM과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여 차세대 인터페이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램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다. 이는 그의 천재성이 시대를 뛰어넘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019년 구글이 발표한 전 세계 모바일 입력 속도 비교 연구에서 한글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 한글 사용자가 영어 사용자보다 평균 34% 빠른 속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한글의 독특한 조합 구조에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터치스크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문자 체계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유일무이한 문헌이며 그 독창성과 과학성은 인류 문자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 2018년 NASA 언어학팀은 우주 탐사 시대에 대비한 인류 공통 문자 시스템 연구에서 한글을 최우선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우주에서 다양한 국가의 우주인들이 소통할 때 한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죠. 2030년 어느 날 화성 탐사 기지에서 한국인 우주인 김태호 박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시지는 한글로 작성되었고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우주인들이 모두 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NASA가 예측한 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관련 기관들이 우주공통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다양한 국가의 우주인들이 소통할 때 어떤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연구에서 한글이 최우선 후보로 떠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배우기 쉽고 오해의 소지가 적으며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글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챗GPT 같은 AI가 한국어를 처리할 때 다른 언어보다 정확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한글의 규칙성 때문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여서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AI가 학습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구글의 AI 연구팀은 한글 기반 AI 모델이 영어 기반 모델보다 학습 속도가 30%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 덕분입니다. 앞으로 AI가 더욱 발달하면 할수록 한글의 이런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한글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때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VR 글러브를 끼고 공중에서 글자를 쓸 때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는 한글 방식이 알파벳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기술로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 한글의 조합 원리가 뇌파 패턴과 가장 잘 맞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히읗아니은안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문자보다 명확하다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한글은 유리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QUBIT 시스템과 한글의 조합 원리가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0과 1의 조합으로 무한한 정보를 처리하듯 한글도 24개 기본 글자의 조합으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K-컨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글 학습 열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드라마를 본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이 2020년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40년경에는 전 세계 10억 명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 교육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이제 정말로 전 인류의 공통 문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를 넘어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도구가 되는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봄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가요? 가이드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글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한글의 과학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에 담은 철학과 정신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혁신 정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SNS에서는 외국어가 남발되고 젊은이들은 한글보다 영어를 더 멋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굿모닝, 땡큐, 소리 등의 표현이 좋은 아침, 고마워, 시끄러워 같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풍조입니다. 키읔키읔키읔, 이응이응, 니은니은 같은 줄임말이 정성스러운 한글 표현을 대신하고 있죠. 물론 시대가 변하고 언어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파괴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한글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정확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지키고 줄임말보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소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둘째, 한글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글이 얼마나 멋진 문자인지, 세계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다문화센터나 세종학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넷째, 한글 관련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 행사, 지역의 한글 축제, 한글서예 전시회 등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글의 품격을 높이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칠고 상스러운 말보다는 아름답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외래어 남용을 피하며 우리말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은 한글이라는 나무가 이제 전 세계를 감싸는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이 숲을 더욱 울창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한글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6학년 김민준 군이 할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래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600년 전 세종대왕의 간절한 꿈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진짜 원했던 것은 우리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문자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줄임말, 외국어 남용, 맞춤법 파괴 현상은 우려스럽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이응키읔, 헐 같은 표현들이 정교한 한글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꿈을 계승해 한글을 더욱 풍부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많습니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한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BTS의 정국이 팬들에게 한글로 편지를 쓰면 전 세계 팬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본 외국인들이 한글 간판을 보며 신기해하고 기생충을 본 관객들이 한글 자막에 매료됩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해외 팬들이 한글 타투를 하거나 한글 티셔츠를 입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한글 HANGEUL이 정식 등재된 것도 이런 문화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글자가 우수하다는 자랑을 넘어 한글이 담고 있는 인간애와 평등 정신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이 꿈이야말로 오늘날 세계가 추구하는 이상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AI 시대, 우주 시대, 메타버스 시대의 한글이 인류 소통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기술에서도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때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완성됩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 한마디에 600년 한글의 모든 역사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우리를 통해 전 세계로 그리고 영원한 미래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